언론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대표 홀대론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통합에서 국민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스스로 놓친 지점이고 아마도 유승민 대표를 이렇게 홀대하고 안 만나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통합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미래통합당 출범했네요. 그렇죠? 보수 분열 3년 만이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탄생하기 과정 쭉 지켜보셨잖아요. 이전에 야권의 어떤 재편 과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우선 2012년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2011년 말에 민주당하고 혁신과 통합이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때는 상층부의 통합이 아니라 문성근 전 대표가 국민의 명령을 해서 야권 통합 운동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18만이 넘었을 때 통합이 가능하고 그때 시민사회와 노조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통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대표셨는데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의 임시 대표가 원혜영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희생과 결단으로 지지율은 크게 올랐죠. 한 40% 가까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통합은 그런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상층부의 정치공학적 통합이고 사실은 개혁보수, 혁신보수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걸 국민들은 모르세요. 그냥 반문을 내건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공화당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장기표 선생의 시민단체도 탈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새누리당도 못된 부분 통합이 됐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언론이 되게 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후하세요?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과연 분열이 어떻게 됐었느냐, 왜 됐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야당들의 합전 연행이라든가 합당과는 좀 다른 거죠. 과거에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헤게모니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분열이 되고 이런 사안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분열이 됐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이 문제를 발미하면 내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야당의 분열과는 다른 어떤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통합도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뭐냐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분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적 책임성이 많이 자고됐다. 과연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을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지만은 그래도 이 보수 분열의 책임이 당신네들한테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합하지 않으면은 국민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어떤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총선에서의 파괴력? 시너지, 보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이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3년 만에 통합이 됐고 그 과정 3년 기간 동안 예열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보수 통합이 돼야 된다. 그 보수 통합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당신네들한테 표를 줄 수가 있다. 전통적 지지 기반층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죠. 여기에 어쨌든 뭐 부응을 하는 그런 셈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번 총선은 중도 보수의 외인 확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상당한 소위 말해서 팬덤 싸움이 될 것이다. 지지층 간의 철저한 진영 논리로 대결되는 그런 총선의 양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이렇게 균열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이 균열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팬덤에 직결할 수 있는 소위 결집 사항이 좀 약해지지만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진지가 구축이 돼버린 셈이죠. 이 진지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양대 정당, 즉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영 간 대결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적과의 동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도 외인 확장을 이야기하는 군소정당이라든가 여기에 총선에 좀 확장을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많이 잃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의 뼈대 위에 살을 몇 개 붙인 거다. 도로 한국당, 도로 새누리당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교수께서는 통합의 효과가 총선 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 공학상 볼 때 새로운 보수당과 바른미래당과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보수당 변수가 빠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진지가 없었냐? 있었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처음 진지를 어떻게 보면 수구 극우 세력 쪽에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뒀다가 그쪽에서 약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 이 점을 아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 요인은 이게 이회창 전 대표가 과거에 통합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게 2000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회창 대표도 그냥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 쪽에 대표 자리를 내줘요. 97년도. 예, 그게 97년인데 그게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좀 욕심쟁이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종로를 자꾸 험지라고 하는데 종로가 왜 험지입니까? 거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많은 정치인들이 출마하고 싶은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를 험지로 규정하면서 마치 희생하는 듯이 가고 그래서 대권 1번지 정말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출마도 하고 대표직도 갖고 정말 욕심쟁이 프레임에 빠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언론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대표 홀대론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통합에서 국민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스스로 놓친 지점이고 예. 아마도 유승민 대표를 이렇게 홀대하고 안 만나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통합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유승민 보수재건 위원장도 어제 출범식에 불참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새보수당 의원들, 뭐 이혜훈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지상호 의원들도 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게 화학적 결합까지는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정치인들의 행보는 메시지로 봐야죠. 이렇게 특별한 미래통합당 창당일 출발하는 그런 날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둔불출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나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어떤 진실, 그리고 순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당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승민에 대한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권의 표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유승민을 손으로 불러들여야지 유승민 스스로 끌어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당식에 왔다는 것은 결국 유승민 의원의 결단으로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데 안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결할 과제가 있고, 즉 유승민 의원은 말미암아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나름대로 혁신적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에드먼드 버크를 좋아한다 그래요. 이 철치민인데 보수 혁신론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순수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최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쪽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 통합에 대한 전형적인 예인데 지금 한쪽이 많이 양보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적 측면에서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내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예, 통합당 얘기 하나만 하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공식 출범하기 직전에 한국당 중진이죠. 또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정가빈 5선 의원이고 또 유기준 의원 4선 의원인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PK적 의원들로는 뭐 다 합치니까 9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TK는 지난번에 정동섭 의원인가요? 그렇죠. 물론 유승민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PK 쪽은 더 많은 것 같고 TK에 대한 물갈이론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 그 PK, TK 지역에 대한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물갈이 한다고 하면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그런 진지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냥 전국 정당이 되면서 동시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정당에선 2016년에 탈피해 버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미래통합당의 기반은 주지 기반이 TK 그리고 PK잖아요. 그래서 이 TK, PK의 불출마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TK, PK에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 누가 꽂아도 당선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중진들 특히 친박이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안 하고 고집 피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 상황이. 그리고 보면 이정현 이분은 이정현 전 지금 현 의원이죠. 예, 그런데 이분은 친박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민주통합당에 합류하냐 안 하냐 이것도 포인트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통합당이 많아가지고요. 미래통합당. 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입니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독자 생존을 추진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이게 곧 결성될 호남신당과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 그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양자로라도 백기투항 형식으로라도 미래통합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후자보단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로 가면 사실 대권의 꿈과는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PK, TK 정서. 예. 저는 뭐 항상 TK 지역, 그 민주당의 호남, 그리고 이제 소위 미래통합당의 TK 이 부분을 할머니의 사탕과도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사탕 주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달래주고 어르고 그래서 내 손자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충치가 생기고 이빨 빠지고 버릇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측면에서 할머니의 사탕과도 같은 이 TK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진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모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일성은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PK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TK 지역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뭐 11명의 의원 중에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것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독단적인 코드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이제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룰을 이야기하는데 그 룰에 따라서 뭐 평균 당 지지도보다 10% 낮은 의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정도 될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로 뭐 아마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TK 지역에 한번 출마를 검토해봤던 사람인데요. 무섭습니다. 그게 어지간해서 정말 포항 같은 데는 과메기가 출마를 해도 찍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네. 그만큼 밀어주는 뭐 지지 기반이 되게 탄탄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쉽게 뭐 시쳇말로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라인이 없으면요 실제로 TK는 여기에 공천받기가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 통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사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현역 의원 20%를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수치를 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총 129명 중에 20%면 26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만 18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원수는 8명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물갈이 폭이 뭐 대대적으로 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 이건 지도부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늘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흔히들 전략 공천을 하면 그게 무슨 지도부가 뭐 사적인 인연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공천은 전략 공천인데 내용이 좋은 DJ가 했던 그런 공천이거든요. 만약에 DJ가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았다면 이회창 전 대표가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았다면 지금 중견들은 다 정치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하는데 최소 지역구 선거할 때 몇십억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런 여러 가지 그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고 그 시스템 공천의 결과 하위 20%에 대한 의원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모든 걸 맡기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스템 공천하다 보면 현역 물갈이 폭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당의 선거라는 건 혁신보다는 인물 경쟁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인물 경쟁력보다는 혁신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요, 너무 잔잔하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돛을 올리다 보면은 바람이 약간 불어주고 파도도 약간 넘실대야 배가 잘 가거든요.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너무 시끄러워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조용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선은 그렇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드라마가 없고 흥미가 없다. 여기서 시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너무 시끄럽게 되면 저 사람 또 싸운다 그래서 외면당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최 의원께서는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천 시스템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사실 조용할 수밖에 없겠죠. 뭐 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총선에 대입하면 누가 유리할까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시끄러운 쪽이 유리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저기는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난다. 이 부분이 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이 또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대급부가 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 고민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인식 청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